기한서북 백만검은 무공이 고강하고 식견 또한 남달리 뛰어난 데가 있었다. 이 무렵 그는 18명의 사제들에게 반나절 동안 검초를 연마하도록 지도를 했으나 하나같이 사제들의 자질이 평범하여 아무리 열심히 연마한다 하더라도 대성을 거둘 것 같지가 않았다. 따라서 설산파의 뒤를 이어줄 사람이 없다는 데에 크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석중옥은 본래 1000명이나 되는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인재였다. 그가 좋은 길로 나아가지 않고 그릇된 길로만 내닫고 있었으니 백만검으로서는 자기 문파에 인재가 없다는 사실과 석중옥이 또 그와 같이 사악한 짓을 저지르는 데 대해 크게 마음 아파하게 되었던 것이다. 석파천은 이때 백만검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동자에 지극히 따뜻한 정이 넘치는 것을 보고 백만검의 마음속을 헤아릴 수는 없었으나 약간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토지묘안은 일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이게 되었다. 잠시 후 백만검은 오른발로 땅바닥에 던진 장검의 검자루를 살짝 건드렸다. 그 검은 허공으로 훌쩍 튀어올라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소나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백만검은 검을 잡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서더니 낭낭히 외쳤다. 어디서 오신 고인이신지 아래로 내려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떻겠소? 설산파의 무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장락방에 고수들이 달려왔나? 어째서 호연만선과 문만부 두 사람이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도 알리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아무런 기척도 없이 나타난 것인데 백사형은 또 어떻게 알아차리게 되었을까? 이때 싸 하는 가벼운 음향과 더불어 마당에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사람은 전신을 흙이로 감싸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부인인데 하얀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부인은 허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있었고 머리에 빨간 꽃을 꽂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을 당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두 사람은 하나같이 장검을 메고 있었는데 남자의 검자루에는 검은 수실이 나부끼고 있었고 여인의 검자루에는 흰 수실이 휘날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뛰어내릴 때 동시에 착지를 하면서도 별로 소리를 내지 않는 무공을 지녔고 풍무 또한 뛰어나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들었다. 백만검은 재빨리 장검을 거꾸로 잡고 폭언을 하며 낭낭히 외쳤다. 알고 보니 현 소장의 석 장주 부부께서 오셨구려. 나타난 사람은 바로 현 소장의 장주 석청과 그의 부인 민유였던 것이다. 석청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폭언을 했다. 백사형이 패장에 오신 것을 저희 부부는 마중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주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오이다. 석청 부부는 후감집에서 설산파의 제자들이 들려준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그들 부부가 후감집에서 만난 설산파의 제자들은 장락방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곳의 설산파 제자들은 백만검의 말을 듣고서야 겨우 알아보고 속으로 캥겼다. 우리가 전애들 산장을 태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이때 백만검은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했다. 우리들이 이번 서역에서 동쪽으로 나오게 된 것은 자제분을 찾기 위해서인데 자제분을 찾지 못해 불초가 노한 김의 귀장을 불태우고 말았소이다. 석청은 얼굴에 여전히 웃음을 띠고 말했다. 패장은 원래 훌륭하게 세우지 못했소이다. 백사형이 눈에 거슬리는 것을 느끼고 이 형제를 대신해서 불질러버린 것은 그야말로 시원스러운 처사이지요. 잘했소이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더군다나 백사형께서는 넓은 아량을 베푸시어 장원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보낸 점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외다. 백만검은 정중하게 말했다. 귀장의 하인이나 장정들이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어찌 무고한 사람을 해칠 수 있겠소이까? 오히려 민망스러울 뿐이외다. 석청은 침중한 어조로 말했다. 설산파의 여러분들은 불초의 못난 자식에 대해서 여러모로 돌보아 주셨는데 어리석게도 그 녀석이 좋은 것은 배우지 않고 막무가내로 못된 짓만 일삼아
백노 선배님과 봉사형 그리고 백사형의 기대를 저버린 점. 저희들 부부로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오이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백노 선배님은 안녕하시며 백노 부인께서도 안녕하신지요? 그는 민유와 함께 정중히 허리를 굽혀 예를 했다. 바로 백만검 부모의 안부를 물은 것이었다. 백만검은 허리를 굽혀 발례했다. 가치는 덕택으로 편안히 잘 계십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석 장주의 자제분 때문에 지금 능소성에 계시지 않소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는 수심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석청은 침착하게 말했다. 노부인께서는 이번 일로 인심도 구경하고 바람도 쐴 겸 여러모로 건강에 이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백만검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석 장주 말씀대로 어머님이 무사하기를 빌 뿐이지요. 하지만 저의 어머님은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강호의 풍상을 견디어낼지 자식된 도리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소이다. 석청은 말했다. 그건 백사형의 효성이지요.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고 부모된 자는 자식들을 걱정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소이까?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힘주어 말했다. 자녀들이 설사 못된 짓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부모된 사람은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 상례이지요. 또한 데려가서 매섭게 가르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가 하오이다. 백만검이 들을 때 이 말은 어쩌면 그의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했다. 백만검은 그 말뜻을 알아듣고 입을 열었다. 석 장주 부부께서 존경을 받는 분들이외다. 더군다나 현 소장의 대청에 걸려있는 현판은 흑백 분명이라고 씌어있더구려. 이 한 가지를 보아도 석 장주 부부께서 시비를 명찰하고 올바른 일을 지켜나갈 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소이다. 석청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우리 무공을 익히는 사람들은 시비곡절을 가려야 할 때 조금도 애매한 태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오이다. 그런데 흑백 분명이라고 쓰인 현판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요? 백만검은 태연하게 말했다. 불초가 불태워버렸소이다. 석청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잘하셨소이다. 저희들 부부 자식놈이 설산파의 문화로 들어가 귀파의 문규를 어겼다면 귀파의 어른들이 처벌을 하여 죽이든 살리든 우리로서는 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본래 무림의 규칙이 아니겠소이까?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저희들 부부는 그날 후감집에서 흑백 쌍검을 귀파의 사람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자식놈을 붙잡았을 때 능소성으로 데리고 가 쌍검과 바꾸기로 한 것인데 그 일은 알고 계시겠지요? 백만검은 경만종과 가만균 등을 만나 그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날 경만종 등은 쌍검을 빼앗기자 처음에는 석청 부부가 수작을 부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곧 낭패한 꼴로 도망쳐 돌아오는 한때의 관졸과 가마꾼들을 발견하게 되고 자세히 물어본 결과 가마 안에 탄 사람이 한 늙은이와 한 어린애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듣게 된 설산파의 제자들은 곧 그거지와 마천거사 사형객임을 알게 되었다. 백만검은 평소 사형객의 무공이 지극히 높고 또 일정한 거처가 없다는 소리를 들은 바가 있어서 흑백쌍검을 되찾아 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석청 부부의 말을 듣고 백만검은 그만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토이다. 귀하 부부의 쌍검은 지금 이곳에 없으니 이후 찾아뵙고 드리기로 하겠소이다. 석청은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백사형의 그 말씀을 이성모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구려. 흑백 분명이라는 네 글자는 이성모 부부만이 지키려는 것이 아니오이다. 사형들이 불초 자식을 붙잡아 놓고도 이성모 부부의 무기를 압류한 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무림의 규칙이요? 백만검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석 장주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이까? 석청은 말했다. 대장부의 일원중 청금이라고 했소이다. 어린애를 압류하려면 검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고 검을 압류하고 있으면
사람을 잡아둘 수 없는 일이겠지요. 백만검은 본래 무림에서 명성이 쟁쟁한 인물이라 할 수 있었고 신의에 밝은 사람이었다. 흑백상검을 자기네들 문파 수중에서 잃게 되었으니 석청 부부에 대해서 실로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치로 보아서는 다시 변명할 여지가 없겠으나 그는 석청 부부와 사형객 사이에 어떤 결탁이 있을지 모른다는 억측을 하게 되었다. 석중옥이 자기의 외동딸을 죽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석중옥을 사로잡은 마당에 상대방의 한마디에 사람을 내놓을 수는 없는 심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일은 불초로서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소이다. 석 장주께서는 용서를 하시구려. 그리고 석 장주 부부의 쌍검은 200만 검이 책임을 지고 돌려드리겠소이다. 만약에 백모가 무능하여 흑백 쌍검을 내놓지 못할 때 귀장으로 찾아가 불초의 머리를 잘라 사죄를 올리기로 하지요. 매우 단호한 말이었고 굳건한 어조였다. 석청은 그의 신분으로 볼 때 말을 한 이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두 눈을 멀거니 뜨고서 외동아들이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어찌 그냥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민유는 대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줄곧 석파천에게만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진 지 퍽 오래된 처지였다. 지금 객지에서 갑자기 아들을 만나게 되자 당장에 달려들어 껴안고 싶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으며 금방이라도 두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지금 그녀의 귀에 백만검의 말이 들릴 리 만무했다. 다만 그녀는 평소 남편의 주장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석청이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때 석청은 조용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백사형, 너무나 과분한 말씀이시오. 저희 부부의 두 자루의 보검이 어찌 백사형의 목숨과 견줄 수 있겠소이까? 그러나 우리들은 강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인 만큼 모든 일에 도리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오이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설산파의 검법이 강하고 사람들이 많기는 하나 많은 사람들의 수를 믿고 사람을 업신여길 수 없는 것이 왜다. 검을 수중에 넣은 이상 사람마저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백사형, 저 애는 오늘 우리 부부가 반드시 데리고 가야겠소이다. 말을 끝내면서 그는 오른쪽 어깨를 약간 움직였다. 그것은 바로 자기 처에게 검을 뽑고 함께 공격을 하자는 신호였다. 싸늘한 광채가 번쩍하는 순간 석청과 민유 두 사람은 두 자루의 장검을 일제히 뽑아들고 백만검을 찌르려 했다. 그러나 두 자루의 장검은 백만검의 가슴파갑 한자쯤 되는 곳에 이르러 갑자기 멈추어지면서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사지가 굳어진 듯한 자세였다. 석청은 곧이어 입을 열었다. 백사형, 손을 쓰시지요. 그들 부부는 암습을 가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백만검이 검을 뽑아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검을 앞으로 찌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신조이기도 했다. 백만검은 두 자루의 검끝을 바라보며 앞으로 반걸음쯤 나섰다. 석청이 사용하는 것은 본래 한 자루 흑색 장검이었다. 그러나 지금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청강검에 지나지 않으나 파란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세 자루의 장검이 서로 교차하자 삽시간의 대전 안은 싸늘한 한기로 가득 채워지는 듯 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백만검의 검법을 믿고 있었다. 석청 부부가 한꺼번에 덤벼든다 하더라도 백만검이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무기를 뽑아든 채 한켠에 서서 싸움을 지켜보고만 있었다.